이번 시간은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자, 등비급수의 활용해가지고 사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순환소수를 등비급수로 표현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0.2222 그렇게 반복하는 걸 우리는 이 위에다가 점을 표시해 주죠. 그쵸? 이게 순환소수인데 이거 우리 원래 어떻게 나타냈었냐면은 이 반복되는 자릿수가 하나면 9 하나 붙이고 9분의 2 쓰면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왜 됐는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하기로 한 거냐? 잠깐. 어떻게 생각하기로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야. 우리가 0.2 이렇게 써 있는 얘는요. 사실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0.2 더하기 0.02 더하기 이제 보이죠? 0.00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살려서 더하는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더해지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항들의 합인데 이 항은 보세요. 얘가 첫 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다음 항 갈 때 보니까 0.1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급수, 등비급수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1-r분의 a로 계산하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1-r이 뭐야? 공비 0.1, 10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 얼마야? 10분의 2. 요렇게. 그랬더니 얘는 10분의 9분의 10분의 2. 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9분의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오, 이런 순환소수를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지웠어요. 예제 1번. 0.13, 0.1313. 그러니까 얘는 0.131313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돼? 0.13 더하기 0.0013 더하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이번에는 자릿수가 두 개씩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얘가 바로 첫 항이 되는 거고 공비는 뭐가 되는 거다? 자릿수가 두 개씩 늘어나고 있잖아. 0.0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했다. 우리 다 했다.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 어떻게 볼 수 있다? 얘는 1 공비 100분의 1 분의 첫항 100분의 13으로 보겠다. 그랬더니 얘는 100분의 99고 여기가 100분의 13 따라서 99분의 13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얘는 조금 다르죠. 0.2777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봐야 돼? 0.2 더하기 0.07 0.007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끊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끊어서 얘 따로 봐주고 그 다음에 쭉 반복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0.0007 이런 형태로 보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첫 항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 등비수열이 만들어질 때 0.1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0.2는 0.2대로 따로 두고 그 다음에 1-r분의 a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첫 항은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얘가 첫 항이 되는 거고 공비는 얼마가 되는 거다? 자릿수 하나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0.01이다. 요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 공비 10분의 1분의 첫 항 100분의 7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됩니다. 얘가 바로 얘 값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0.2 더하기 얘가 지금 10분의 9에 100분의 7이니까 요렇게 하나씩 없애고 나면 결국 얘는 90분의 7이고요. 여긴 0.2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 10분의 2 요렇게 되니까 90분의 298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90분의 25 요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약분도 되네요. 18분의 5. 5로 약분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0.27777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했었죠? 어떻게 했었지 얘들아?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 27777 이렇게 될 때? 이때는 반복되는 거는 7777밖에 없죠. 그러면 9 하나에 그 다음에 반복 안 되는 거 0 있으니까 90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요. 27777 한 거에서 2를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가 25 요 방법으로 바로 나오게 되죠.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꼭 가르쳐주고 나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선생님 뭐예요? 그럼 이거 꼭 우리 등비급수로 안 풀어도 되잖아요. 그냥 나 중학교 때 배운 순환수의 표현 방법 아니까 그걸로 풀게요. 네. 만약에 객관식이거나 서답형이라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서술형에서 얘를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수소를 표현해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이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한번 꼭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문제 1번인데 뭐 같은 문제니까 계속 풀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0.328, 328, 328 이렇게 반복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0.328, 0.000328 이렇게 더해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항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썼던 게 바로 공비가 될 건데 공비는 얼마가 돼? 0.00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0.001 요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더라. 세 자릿수 늘어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1 마이너스 공비. 이건 뭐야? 1000분의 1. 그리고 첫 항은 1000분의 328.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999분의 328. 우리 알고 있는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얘는 2.0 25, 25, 2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만큼까지는 따로고 그 다음 25, 25, 25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를 따로 더해주고 그 다음에 0.0, 25, 25, 25 이 부분을 살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누가 더해지는 거냐면 0.025가 그 다음에 0.00025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자릿수는 두 개씩 늘어나요. 그런데 시작하는 애가 바로 0.025라는 거. 0.25 아니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R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이죠. 자릿수 두 개씩 미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이 어떻게 된다? 1000분의 25 이렇게 되게 된다. 그러면 2 더하기 얘는 100분의 99고 여기 1000분의 25면 하나씩이 아니라 두 개씩 지우고 나면 이렇게 남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990에 25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다 2를 더하고 있다. 그러면 얘도 990으로 통분해볼까? 0, 298, 298, 19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주면 어떻게 돼요? 990분의 2005, 2005 이렇게 되나? 맞아요? 이렇게 되고 이거 약분해주면 뭘로 약분해요? 5로 약분해요? 5, 4, 20, 1 5일은 5, 5, 9, 45 40, 58, 40 이렇게 끝나네요. 198분의 40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약분까지 하면 그렇네. 자,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몸풀기고요. 진짜 사실 진짜 등비급수의 활용의 진짜는 요 다음에 나오는 그 문제가 맞습니다. 볼게요.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제 2번과 같은 우리가 문제집을 이렇게 쭉 잡아서 휘르륵 넘겨보면 야 이거 그림이 왜 이래? 막 이랬던 바로 그 문제들이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들입니다. 이거를요 등비급수가 아니라 등비수열 쪽에서도 이미 만났던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뭔가 반복되는 그림에서는요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야지 얘를 정말로 한없이 다 구해서 뭔가를 더하고 있을 수 절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 우리 공식은요 1-r분의 a 공식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첫 번째 항, 첫 번째 표현, 첫 번째 넓이, 첫 번째 길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공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a 대 b라고 하는 게 길이의 b예요. 혹은 우리가 닮은 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넓이로 얘기할 때는 a제곱 대 b제곱으로 이렇게 비율 자체가 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넓이 b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길이 b나 닮은 b만 찾을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넓이 b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이 두 개를 구해서 비율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문제 읽으시면서 그림 잘 보고 뭘 표현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 문제 뭐라고 했냐면요. OP, OQ는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O와 각변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벌써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럼 끝났어요. 이게 첫 번째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반절을 쳐서 두 번째 빨간 애를 만든 거고요. 거기서 또 반절 쳐서 연두색을 만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넓이를 전부 다 합할 거다? 그럼 나는 여기서 첫 번째 넓이, 오이고 이 색깔이야. 자, 첫 번째 넓이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벌써 했죠? 중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제곱. 결국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저 공식에서 A 역할에 들어갈 애입니다. 끝났어요? 왜 끝났어?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길이비를 해야 돼. 근데 길이비를 볼게요. 여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 길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걸 반띵 했으니까. 그러니까 길이비가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넓이비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4대 1이에요. 자, 우리가 이때 공비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요. 얘가 넓이가 점점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보여? 여기가 지금 4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넓이가 4였으면 그 다음 1이고 그 다음이 1이었으면 4분의 1이고 4분의 1이었으면 16분의 1이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요. 넓이비를 이렇게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앞을 일자로 바꾸세요. 그러면 뒤에가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이 돼야 이게 등호로 성립을 하겠지. 그치? 4 곱하면 똑같아지잖아. 4 나누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1대 이 자리가 바로 공비의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뭐 공식으로만 접근하는 거 싫어요 라고 하시면 첫 번째 넓이 구하면 벌써 4분의 1이고요. 두 번째 건 16분의 1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공비가 된다. 그럼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분의 첫째 항 4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얘는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넓이의 합이 된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포인트는 뭐예요?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내는 거다. 첫째 항과 공비, 첫째 항과 공비. 자, 그럼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도 문제 읽으면 찾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 그러니까 얘는 벌써 반지름이 얼마냐면 4예요, 4. 반사. 자, 이렇게 되고 이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안에서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요거에 그 다음 이제 둘레를 쭉 추적을 하라는 거네요. 둘레를 합치래요. 그럼 일단 중요한 거 C1의 둘레부터 찾는 거예요. 왜? 이게 첫째 항이니까. 이게 하나 중요해요. 첫 번째 거 찾는 거. 어차피 넓이비든 길이비든 찾으려면 첫 번째 건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볼게요. 반지름 4짜리죠. 아, 그렇구나. 반지름 4야? 그러면 둘레의 길이 어떻게 돼? 2파이 R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 4, 8파이가 되는 거죠. 아, 안 돼. 8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 이렇게 R이 들어있기 때문에 R을 공비라고 하시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포인트예요. 아,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을까? 자, 이럴 때는 항상 원에다가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중심을 찍어 놓고요. 반지름은 이 원에다가 이렇게 수직이게 그려주시는 거죠. 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원래 건 없는데 만약에 잠깐 줄이면 원래 것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었겠네요.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그때는 얘가 첫 번째 거에 그 반지름이 됐겠네. 그치? 이게 4였겠다. 그치? 그런 걸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이게 4면요. 여러분, 방금 지금 되게 대단한 걸 알아낸 거야. 얘가 얼마냐면 4가 되는 거죠, 반지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는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요 반띵해서 30도가 되고요. 여기 90이고요. 여기 60도가 되는 거죠. 우리 공부 많이 하고 온 학생들은 아마 그냥 바로도 계산될 건데, 자, 우리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죠. 여기 30도짜리 여기 60이고 90이야. 근데 지금 30에서 60까지 여기가 4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됐어? 1대 2대 루트 3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반지름이 바로 수직에서부터 60도까지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반지름이잖아. 얘 반지름 벌써 길이비가 2대 1이라는 거 알았죠? 끝났죠? 여기가 4면요. 여기 얼마겠어요? 2예요. 길이로는.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요. 이제 2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길이의 비, 반지름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대 1이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거 공비를 찾으려면 뭐로 바꾸라 했어? 1대 2분의 1로 바꾸면 이 자리가 바로 공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말이잖아. 그럼 끝났죠.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첫째 항 1분의 8파이 8파이라서 그래서 얘는 2분의 1분의 1분의 8파이. 이거 얼마예요? 16파이가 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요 길이 4인 거, 그러니까 요 길이 지금 뭐 4인 거 같은 말이지. 찾고 두 번째 거 그냥 길이 찾으면 끝나는 거죠. 내가 굳이 첫 번째 둘레, 두 번째 둘레까지 다 구하지 않고도 그냥 길이 얘기를 하면 둘레는 그 길이의 일종이잖아. 그냥 얘기가 된다는 거야. 봤습니까? 자, 예제 3번. 환경의 문제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군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비닐의 75%는요 폐비닐로 수거되고요. 왜 우리 분리수거 하잖아, 그지? 그 중에서 80%는요 비닐로 다시 재생산된대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다, 그지?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비닐 1톤에 대해서 이러한 수거 재생산을 한없이 반복했을 때 재생산되는 비닐의 총량을 구하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건 어떻게 돼야 돼요? 1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거. 이렇게 쓸게요. 1톤이 있는 거예요. 톤자 뺄게요. 1톤. 그러면 그 중에 일단 지금 생산이 끝난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수거가 돼야 재생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수거가 되는 게 0.75죠. 뭐야? 75%니까 소수로 바꾼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수거된 거에서 다시 80%가 재생산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항. 됩니까? 끝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첫 항이 만들어지면 둘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생산된 양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다시 0.75에 0.8을 해야 두 번째 총량이 되는 거죠. 생산됐을 때 짜잔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끝났잖아. 얘가 첫 항.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1 마이너스 공비인데요. 이거 계산해갖고 갈게요. 8 이럴 때 어떡하더라? 8, 5, 40 7, 8에 56 60 하나 둘 셋 0.6인가 봐. 0.6 안돼 0.6 이렇게 되고 첫 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0. 이거 0.6이잖아 그럼. 계산 다시 할 뻔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0.4분의 0.6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나눌 수 있어. 1.5 톤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요 단위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봤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비닐로 수거를 하고 다시 재생산을 이만큼 시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1톤은 언젠가 1.5톤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네. 우리 비닐은 참 아껴 써야 되는데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면 비닐이랑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걱정이네. 자, 문제 3번. 어느 장학재단이 20억 기금을 조성했대. 매년 초에 기금을 운용해서 연말까지 25%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거래요. 그리고 지급하고 남은 게 당연히 다시 기금이 되는 거고 그 기금을 이익을 내고 장학금 지급하고 그 남은 거 다시 여기서 이익 내고 장학금 지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총액을 구하라고 합니다. 총 가격을.
그럼 이 계산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될까? 일단 20억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익을 내기로 했어요. 이익. 25%의 이익을 내죠. 이익을 냈다는 건 장학금 기금이 올라갔다는 거죠.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리보 가격이 100원에서 25% 증가한 거야. 그럼 얼마야? 125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 1.25를 곱해주는 게 지금 자금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익하고 기금하고 합쳐놓은 거지 지금. 여기에다가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40%니까 0.4. 이게 바로 첫 장학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첫 장학금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장학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했던 게 25억이었잖아. 그지? 25억에서 요거 계산하면 25억. 거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금이고 얘는 장학금 나중에 주려고 계산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래. 그러니까 첫 장학금 계산을 해주긴 해야겠다. 그치? 여기까지가 25고요. 거기다 0.4 곱하면요. 요렇게 10억을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 25에서 뭘 빼야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얼마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25억이 이제 기금이 지난 기금이고 거기서 아까 내가 준 장학금을 뺀 다음에 거기에서 자 다시 이익을 내야 되는 거죠. 1.25 이익을 내야 돼.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4를 해서 그게 바로 두 번째 장학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계산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학금이 이렇게 되면 이거 계산 또 할 수 있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얼마니? 요거 두 개 곱하면 4, 5, 20 해서 5 돼가지고 0.5.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번째 장학금은 15 곱하기 0.5 어떻게 쓸까? 2분의 15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규칙이 될까? 그 다음에 좀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어디까지가 이제 기금이 되는 거냐면 장학금 주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기금이 돼요. 자, 아까 얘는 15에서 1.25를 곱해야 돼. 15 곱하기 1.25 하니까 얼마냐면 얘가 18.75인데 계산이 좀 무시무시하다 얘들아. 그치? 18.75 네 18.75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8.75에서 아까 두 번째 장학금이 2분의 15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7.5죠. 요렇게 뺀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1.25를 곱하고 그 다음에 0.4를 곱해야지 두 번째 장학금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장학금의 총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 뭔가 쭉 더 곱해가지고 이 값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좀 말렸어요. 어떤 부분이 말렸냐면 이거를 어떤 규칙을 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선생님이 방금 푼 것처럼 소수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분수로 나타내서 얘를 직접 다 쓰지 말고 왜 우리 규칙 찾을 때 일부러 선생님이 2 곱하기 3은 6인 거 알지만 2 곱하기 3으로 두고 보잖아. 그런 것처럼 펼쳐놓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잘 보이긴 해요. 근데 선생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도 풀 수는 있어요. 이 18.75에서 7.5를 빼죠. 그리고 곱하기 이제 여기다가 1.25를 하고 곱하기 0.4를 하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5.62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얼마야? 7.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규칙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항 10이고요. 그 다음에 7.5예요. 그러니까 7.5를 7.5로 봐도 되고 2분의 15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항은요. 5.625잖아요. 자, 우리 근데 이럴 때 공비 찾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지? 다음 항은 그 앞에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기 때문에 공비를 찾을 때는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5.625를 7.5로 한번 나눠줘 보는 거야. 5.625를 7.5로 한번 나눠주는 거지.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요. 0.75가 나와요. 선생님이 근데 일부러 얘랑 얘를 가지고 한 거야. 우리 얘랑 얘를 가지고 해도 나와야 되죠. 그쵸. 처음부터 규칙 맞춰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때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7.5를 나누기 뭐 하는 거야? 10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0.75가 되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첫 장학금은 10이에요. 첫 항은 10이야. 1-r 공비해야 되는데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0.7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25분의 10이니까 두 개 밀고 여기 두 개 밀면 1000이고요. 2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40 나오니까 우리 아까 억자 띄었거든. 40억 정도가 이제 장학금의 총액이 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죠. 이 계산 좀 그랬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규칙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봤어야 되냐면 여기를 1.5로 놓지 말고 100분의 125.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5. 0.4도 0.4로 두지 말고 5분의 2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조금 더 잘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풀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계산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다 했는데요. 여기 이제 원래 요 창문 반사하는 요 얘기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보다 보면 첫 항이 있을 거고 공비가 있을 거고 우리가 계속 중요한 건 1-r분의 a를 통해서 등비급수의 합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들도 항상 핵심은 그림이 복잡하게 나올수록 첫 항 그리고 공비. 근데 공비는 어떻게 찾는다? 길이 b, 닮은 b 혹은 넓이 b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비급수의 활용까지 했습니다.